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파트 3입니다. 파트 3, 한국 보수 어디로 갈 것인가? 챕터 10, 충청에서 본 우파 재편 지도. 균형의 지역에서 결단의 지역으로. 한국 보수의 무게 중심이 서서히 충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충청권은 한국 정치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대체로 종속 변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정권 교체기에 균형추로 기능하면서도 독자적 정치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충청 대망론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 정치의 주도권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상징적 담론에 머물러 있었다. 김종필, 이회창, 안희정, 반기문 등 건출한 인물들이 번갈아가며 충청 대망론의 주역으로 거론됐지만 누구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충청 출신이지만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한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충청은 늘 영원한 패권 구도 속에서 강자에게 수렴되는 캐스팅 보트에 머물렀고 독자적 주체로서의 정치적 자의식을 발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충청 정치의 흐름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충청권은 더 이상 중도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우파 정치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의 허리를 가르며 영남과 연대하는 독립적 정치 자의식을 처음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8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체제로 돌입하면서 판을 바꾸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가 9월 27일에서 29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국민의힘 지지율은 50% 안팎으로 민주당을 15% 이상 앞섰고 장 대표가 18.3%,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충청 출신 인사가 전국 단위 조사에서 선두에 선 것은 2000년대 초 이회창 전 총재 이후 처음이다. 이는 충청이 더는 중도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수도권과 호남의 허리를 가르며 영남과 연대하는 결단의 지역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과거 박정희, 김종필 연대가 산업화 시기 정치의 구심이었다면 오늘의 영남, 충청 연대는 장동혁이라는 정통 우파부터 중도까지 이를 아우르는 실용주의형 리더십을 매개로 한 대중 우파의 새 모델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영에는 이미 다수의 엘리트형 정치인이 존재하지만 오늘의 유권자는 스펙보다 공감력과 확장성을 중시한다. 충청을 기반으로 한 장 대표의 부상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 그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적 안정감을 갖추었고 판사로서의 경력을 통해 신뢰와 균형감을 확보했다. 동시에 대중과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물론 장동혁 리더십은 아직 정치적 실험이자 검증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 2030 세대가 공정, 실용, 자유의 가치에 공감하며 이 신지역 동맹구도에 호응할 때 보수는 지역을 넘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확장형 우파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전쟁 2030의 반중봉기. 보수의 세대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다. 노무현 세대로 불리는 4050 세대가 더불어민주당과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2030 세대는 그에 대한 반발로 우파 성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2030 세대는 전혀 다른 정보 생태계 속에서 움직인다. 유튜브, DC 인사이드, 스레드, 디스코드, 유튜브 쇼츠 등 디지털 서브컬처 공간에서 스스로 의제를 소비하고 재가공하며 기존 언론과는 독립된 정보 확산 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2030 주도의 정보 생태계와 정치의 결합은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우파 대중정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국을 거치며 청년 중심의 자유대학 시위, 반중 퍼포먼스가 확산됐고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와 경찰의 반중 시위 단속은 반미 반일 선동은 부추기더니 반중은 왜 안 되느냐는 구호와 함께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다시 공연과 가도행진이 결합한 축제형 자유운동으로 진화됐다. 일자리와 경제를 둘러싼 중국발 위기인식은 2030 정치 참여의 핵심 동력이다. 같은 조사에서 20대의 77%, 30대의 80%가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찬성했고 20대의 83%, 30대의 91%가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 규제에 찬성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중이 아니라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상호주의적 자유주의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일명 트럼피즘이라 불리는 자국민 우선주의와 자유우파 대중정치의 흐름은 세대교체와 결합하고 있다. 한국 보수가 이 흐름을 극으로 단순히 낙인 찍어 배제한다면 미래의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6070의 조직력과 2030의 디지털 감수성이 결합하는 세대 동맹만이 보수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충청에서 시작된 우파 재편 지도는 바로 2030의 반중봉기, 디지털 의병단, 축제형 자유운동과 맞물려 작동한다. 지역 기반의 정치와 세대 기반의 디지털 정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한국 우파는 비로소 영남 노년정당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을 가능성을 갖게 된다. 커뮤니티가 만든 정치, 축제형 자유운동. 새로운 우파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커뮤니티가 만든 정치라는 점이다. 기존 보수 정치가 정당 조직과 오프라인 동원, 몇몇 전국 단체와 언론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의 우파 운동은 디지털 커뮤니티와 지역 기반 소모임을 통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충청을 기반으로 한 장동혁 대표의 부상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전통적 조직 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반중 집회, 자유대학 시위 등 새로운 형태의 집회와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검증받고 있다.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규탄 대회와 같은 대형 집회 현장에서 그는 6070 조직 동원과 2030 자발 참여가 결합하는 풍경을 지켜보며 이를 새로운 우파 기획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축제형 자유운동은 과거의 분노형 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집회는 더 이상 분노와 절규, 필요한 구호의 반복만이 아니다. 거리 행진과 공연, 퍼포먼스와 디지털 라이브 방송이 어우러진 하나의 콘텐츠다.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곧바로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한다. 이 과정에서 충청은 단순한 지역 거점이 아니라 새로운 우파 문화를 발신하는 플랫폼이 된다. 광화문과 서초동, 대구와 부산, 광주와 목포를 오가던 기존 정치의 공간 위에 대전과 세종, 천안과 청주, 공주와 논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우파의 길이 겹쳐지는 셈이다. 보수의 정책 초점을 옮겨라. 대기업에서 개인으로, 복지에서 기회로. 충청에서 시작된 우파 재편은 정치 구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방향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2030은 경제적으로도 좌파가 아니다.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 63%, 30대가 58%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했고 기획재정부 국민인식조사에서는 20대 75.7%, 30대 67.6%가 보편보다 선별복지를 선호했다. 이들은 국가 의존보다 공정 경쟁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부를 창출할 자유를 원한다. 주식, 코인, 창업, 글로벌 투자로 무장한 개인 자본가 세대이기에 대기업 중심 경제의 낙수효과 신화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2030 세대가 공유하는 경제 비전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반기본소득, 모두가 조금씩 가난해지는 평등 대신 성과에 대한 정당 보상. 둘째, 성장 중심, 재정 확장보다 공정 경쟁과 생산성 제고. 셋째, 자유경제주의 복권, 규제 완화, 세금 합리화, 창업 금융 활성화, 노동 유연화를 통한 일할 자유의 확대다. 보수는 대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국가가 산다로 축을 옮겨야 한다. 자유경제주의는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노동과 창의의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민 경제적 동맹의 정치다. 문화전쟁이 표현의 자유의 회복이라면 경제전쟁은 부자가 될 자유를 되찾는 일이다. 충청이 보여주는 새로운 우파 모델은 이 정책 전환과 맞닿아 있다. 장동혁 체제의 충청 우파는 지역 개발과 성장, 창업과 혁신, 청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전략을 통해 대기업 중심 보수, 이미지를 넘어서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과 대기업, 중앙 관료주의에 집중되었던 혁신의 혜택을 지역과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시키려는 시도다. 충청판 실험에서 한국 보수 전체 재편으로 우파 내부 정치 지형의 변화는 충청에서 시작되고 있다. 균형의 지역에서 결단의 지역으로, 캐스팅보트에서 실질적 주체로, 충청은 영남 수도권 호남을 잇는 허리에서 새로운 대중우파의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장동혁 리더십은 검증을 남겨두고 있고 2030의 반중 봉기와 디지털 의병단, 축제형 자유운동 역시 방향과 형식을 더 다듬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보수가 과거의 조직과 언어, 정책과 인물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충청판 실험은 한 지역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 보수 전체의 재편의 모델이다. 영남의 안정적 보수성과 충청의 합리적 중도성이 결합하고 여기에 수도권 2030 세대의 공정, 실용, 감수성이 더해질 때 비로소 보수는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확장형 우파로 거듭날 수 있다. 참 보수의 길은 결국 과거를 부인하거나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길이 아니다. 자신의 역사와 성취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은 끈퇴, 자산은 계승하며 새로운 세대와 지역, 시장 질서를 포용하는 보수, 충청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보수의 다음 10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10, 챕터 10 읽었습니다. 네, 충청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영남과 호남,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렇게 싸웠다면 이제는 충청도에서 이제 보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도권과 충청도, 아니 전국에서 이겨야 우리 보수가 이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